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장님의 명한량을 익히 듣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삼선 네. 하시고 예.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약간 중간 평가를 하자면은 네. 이 중간 결산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크고작은 161개 공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54개가 네. 이미 실천됐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한 95% 정도 공약 와.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나머지 7개도 시간이 도래되면은 네. 아마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약을 100% 지키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행복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표 땀 먹어서 당선돼 보겠다 이런 건 너무나 정말 국민들에게 큰 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 시장을 이제 하고 세 번째 시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엄선했어요. 네. 물론 이미 추진된 공약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꼭 시민들에게 또 우리 도시 발전에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공약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선되고 나서도 부담입니다. 철도 내가 국철 지어하겠다. 이 공약을 했었거든요. 초창기에. 예. 그때 두고두고 제가 부담이었어요. 예. 이제 최근에는 뭐 특별법 만들어서 철도가 지어하는 것이 입법까지 됐습니다만은 시민과 약속은 정말 엄조가 다를 거예요. 이런 걸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에 민선 8기 161개 공약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건의 15회 다산 목민 대상도 받으셨습니다. 네. 이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결실도 잇따랐습니다. 뭐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최고 건의상이었지요. 예. 누구나 받고 싶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 저는 다산 목민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예. 더 감사한 것은 전국 유일 규제혁신 우수 경진 사례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제가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어요. 또 감사원 주최했던 자체활동 평가에서도 전국에 한 500여 개의 공공기관이 돼요. 그 중에서 안양시가 30만 이상 도시 중에서는 1등을 했지요. 또 경기도 자체활동 감사평가에서도 우리가 2년 연속 우수에 선정됐고요. 이거는 저 혼자 이룰 수 없었고 우리 2천여 공직자, 50원 시민의 여러 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안양 시민들 또 2천 공직자 여러분께 또 그동안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은 줄곧 사람 사는 안양을 주창해 오셨잖아요. 예. 시정 운영 방향과 목표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사업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 사는 세상 또 우리 작게는 사람 살고 싶은 안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가장 핵심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민 중심의 세상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 사람 사는 안양이 되지 않겠다. 더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양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더 스마트하고 더 시민이 편리하고 더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어야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그 중점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심야 시간이나 취약 시간 때 운영할 텐데요. 주야로는 자율자동차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스마트 도시에 걸맞는 그런 비전과 환경을 구축했다라고 생각해서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까지 저희가 이제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제가 이제 취약 시간대에 2개 노선인데요. 인도권을 통과해가지고 평촌역, 범계역, 명항역, 안흥역까지 노선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안양시청에서 동안구청으로 해서 비산 운동장 사거리까지 가는 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했다 생각하는데 지금 총선 이틀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이 진영 대결이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격심하잖아요. 예,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분열을 조장하는데 시정은 통합이잖아요. 통합입니다. 시정 운영에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건데 우리끼리 이전 투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접고 우리 세대의 어떤 먹고 살 거리 또 성장에 대한 문제만 논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 아니 100년, 200년,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때가 되지 않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포용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차이 있지만은 차별 없이 포용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큰
그릇이랄까요, 파일할까요, 가치랄까요, 이런 걸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치도 네. 이제는 말로만 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시민의 안녕과 그리고 복지 문제 또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진정한 어떤 국민의 모습 또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선거가 어려운 것도 경제가 안 좋아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게 안양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 비법을 갖고 지금 실천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수도권 규제 문제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은 전부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이전했던 자리는 전부 다 아파트만 들어서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배드 탄화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초중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 찾으러 안양을 떠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수도권 내에서 가장 집가가 비싼 도시가 안양이거든요. 결혼하고 신혼주택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유산이라 도움받지 않고서는 집장만 물론 전세가도 오른 것이 안양 실정이에요.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 기회와 그리고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 청년들에게는 청년 창업펀드 민선 7기 때 300억 제가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저의 의지와 열정이 통해서 이제 921억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2022년에는 또 2호 창업 펀드를 마련했어요. 59억 목표 달성했습니다. 기업들에게 펀드 필요한 기업들에게 청년들이 지원했고 59억은 1억에서 5억 미만 정도. 이런 시드머니가 필요했던 창업하는 데 필요했던 이런 청년 기업들에게 뭔가 펀드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주거 문제 확보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2032년까지 3,106세대 청년주택을 신혼 임대주택을 확보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요. 조합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서 청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네. 이거 3,106세대 공급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떤 규제들이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왔고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잘 지적해 주셨네요. 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수도권 내에서도 역차별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과밀 억제 권역이 있어요. 성장 관리 권역은 바로 이제 화성이나 용인이나 평택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성장 관리 권역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구도심이었던 안양이나 여기 그 군포라든지 수원이나 또 여기 의왕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흥은 일부네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대교 공장의 증설이나 또 공업지역의 지정의 제한이라든지 또 더 문제는 법인세에 대한 세금 중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땅값도 비싸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세금 많이 내면서 사업을 하려고 기업을 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어디로 이사 갔느냐? 지방도 갔습니다. 화성, 용인으로 가고요. 평택으로 가고요. 성장 관리 권역을 예.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요. 빈배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 수도권 12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 협의를 구축했고요. 또 지난 3월에 첫 정기에도 빠졌고 또 과정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세금 중과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까지 한 단계씩 잘 풀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상 철도를 제한 옮기겠다. 정말 엄청난 공약을 했다. 그렇습니다. 2010년에 시장을 공약을 했고 2012년에 여러 용산구 서울에 동작구,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안양, 군포시까지 7개 지자체를 다 만나면서 이거 철도 지어야 된다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협의를 만들었습니다. 체육시설, 공원 만들면은 그동안에 철도로 인해 가지고 소음과 분진, 진동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습니까? 1905년에 경부선이 철도가 개통됐으니까 1세기 넘는 동안에 고통받고 살았는 사람인데 이제는 행복 추구권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이게 현실화됐고 또 경부선만이 아니고 경인선, 경원선, 경춘선, 경강선 그리고 대전, 부산까지도 다 철도 지어하겠다 난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최대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아마 경부선이 이 선도지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출산율만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중 하나라는 이렇게 지적도 있는데
안양시에서 지금 인구 상황과 저출산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는 안양시만을 말하기 전에 예. 국가 정책에 대한 대단히 큰 하나의 어떤 그 실책이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너무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나만 내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너무 팽배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 제일주의가 빚었던 굉장히 큰 폐해가 바로 저출산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이 분산돼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러다 보니까 다 붙이면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맹목적이다 생각합니다. 안양시로 한때는 인구가 62만이 넘었거든요. 예. 지금은 55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10여 년 사이에요. 지금 한 7만 명 이상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와 아까 제가 말했던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있다. 또 청년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떠나고 있다.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이 주택 문제 3,106세대 지금 마련해가지고 제공할 계획이 있고요. 우리가 2026년까지 LH 협의회에서 다가구 주택 또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다 해야 되겠다.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업을 정부 부처에서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자체에서도 좀 돌봄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교육청하고 이 역할, 이 권한 문제에서 충돌이 많이 된다. 지금 이 지자체도 다 돌봄을 하고 있죠. 예, 예. 뭐냐면은 우리도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방과 후에 지역 돌봄센터가 지금 우리는 6개, 7개 정도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라든지요. 교회. 또 교회가 유휴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교회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했어요. 앞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지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온전하게 지방자치를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이 예. 되는데 언제까지나 중앙정부의 관료의식 가지고 지방정부를 컨트롤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역사에 저는 반하다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중앙정부에 엎드려 절해야 될 것이고 예산 달라고 말이야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예산 좀 따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생색내야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한 지방자치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예. 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민선 7기부터 추진해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2021년 5월이었네요. 그때 이제 안양천 공양 경기권의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예. 서울에 있는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건너편의 양천구 8개 도시가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 지방정부 협의를 만들었습니다. 예. 4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승인 예정지를 제가 승인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지방정원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선정되게 되면은 한 3, 4년간 자체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5년 후에 국가정원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도 존천입니다만은 힐링할 수 있고 문화를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환상의 그런 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예. 상임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국민이나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복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의 정의는 어떠시고 요즘 행복 지수는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이랍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양 시민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행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개인의 기분, 건강, 또 주관적인 감정,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또 경제적인 요인, 문화적인 인프라, 정부의 신뢰 등 그야말로 사회적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정책 제가 잘 담아서 행정법을 만들게 되면은 나이나 또 지역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 따라서 행복 등의 편차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실질적인 시민 맞춤형 행복 정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시장에 반영해서 또 시민의 행복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면은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도장인 것 같아요. 네. 수원도 보면은 수원 FC도 있고 그렇죠.
또 안양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FC 안양 구단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LG 치타스가 안양을 연고로 했던 축구 구단이었고요. 근데 지금의 서울 FC가 FC 서울이죠. LG 치타스 전신입니다. 아, 예. 안양시와의 어떤 그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안양을 떠나게 됐어요. 서포터들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안양 축구 창단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죠. 예. 그래서 9년 만에 2013년 2월 2일에 창단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그 절차와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창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1부 리그에 이제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준비해서 여러 같은 서포터들 또 시민들의 기대에 못지않게 기대에 부응해서 좋은 멋진 경기 통해서 승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인터뷰 감사드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민과 폴리뉴스 독자들을 위해서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폴리뉴스의 우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행복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길라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법무부와 교도 이전을 위해 협약서를 맺었고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을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박달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서 또 업무 협조를 구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난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정말 난방비 폭탄 요금 때문에 시민들이 참으로 붕괴했습니다. 그때 전 시민 재난 기본소득을 제가 선제지로 지급했던 사례라든지 또 4월에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을 받았었고요. 5월에는 출산지원금 2배로 확대했습니다. 또 9월에는 사중 역세권 인도원역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개발 준비에 착수하게 됐고요. 10월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실시했습니다. 또 11월에는 국토부로부터 관내 2개 노선 자율주행 버스 노선을 제가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을 받기도 했고요. 정말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는 날씨 또 봄 같지 않는 경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 기업활동하신 여러분들 또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안양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올 한 해도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 기쁜 일들만 많아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